조국을 뭘 구하고 이재명을 뭘 구해? 내가 하나의 빅뉴스를 말씀드릴게요. 이재명이 발견됐답니다. 뭐야? 선거 끝나고 뭐 이재명 세상에 온 것처럼 그러지만 이재명이 또 똥볼을 찾잖아요. 네. 이화영 뭐 술 먹었다. 검찰청에서 네. 100% 진실로 보인다. 그랬다가 뭐 검찰이 막 뭐 출정 일찍 가고 뭐 몽땅 뭐 다 술자리 말이 되냐. 김성태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방용철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세 사람이 동시에 불려 나온 날짜를 막 조작 이렇게 보여주고 뭐 하니까 뭐 100% 사실로 보인다고 난리를 치다가 입을 딱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자, 그러니까 우리 저기 이제 간판 동기끼리 네. 지난번에 말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제가 말이 안 된다. 네. 제가 우리 방송에서 이미 네. 말이 안 된다고 설명을 다 드렸잖아요. 네, 뭐 이건 뭐 무슨 뭐 저 프리즈너 뭐 이런 만화 같은 영화 보고 지금 감방 안에서 다들 무슨 삼겹살 거 먹고 소주 마시는 걸로 지금 착각들 하시는데 절대 그럴 일은 없고요. 네. 어저께인가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 말까지 했더라고요. 검찰총장이 나서서까지 저걸 가지고 난리치면서 네. 아니 그 이화영이 술자리 진술한 거는 100% 사실처럼 보인다고 했으면 이화영이 지금 이재명한테 대북 송금 사실 보고했다. 300만 불 사실 보고했다. 그것도 100% 사실이냐? 그 말은 100% 사실로 믿기지 않느냐? 좀 그 말을 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했는데 그 진술도 100% 진실인 것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원석 총장이 저게 얘기했습니다. 하루만 진술한 게 아니라 이화영이 4번인가 5번을 진술한 거예요. 네. 그 내용이 조서가 다 남은 거예요. 음. 그러면 이화영이 하루는 뭐 이렇게 딱 치더라도 변호사 접견 안 했겠어요? 그 네. 사이에 4번, 5번을 가가지고 조사를 받았는데 이화영이가 변호사 접견을 몇 번 했냐면 400번을 넘겠어요. 매일 한 번은 했다는 거예요. 매일. 한 2번 정도는. 근데 하여간 국정조사하자 특검하자 뭐 난리를 치다가 갑자기 조용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쟤들이 그렇잖아요. 네. 드러나면 많은데 네. 여러분 얘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고요. 얘들 하는지 오늘 이게요.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민주당이 조작하기 위해서 조작단을 만든 것이 들통난 사건입니다. 이게. 네. 이게 정말 나라가 뒤집어질 사건이고 국민의힘에서나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이런 팀이 꾸려졌다. 이게 뭐냐면 여론 조작도 하고요. 하기 위해서 모인 팀들입니다. 여론 조작이나 그다음에 이제 사법부 압박이나 이런 것들을 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팀인데 이 팀이 지금 싹 다 드러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했냐면은 검찰 조사를 대비해 가지고 문답서까지 이미 준비를 했었고요. 네. 위장 취업까지 일어납니다. 그 정도까지 철저하게 준비해 가지고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해 가지고 그중에 하나 일어난 건이 뭐냐면은 여론 조작하기 위해서 여러 건들을 갖다가 하면서 유동규가 말을 바꿨다. 그러니까 검찰에 딜했다. 이 프레임을 만들어냅니다. 그 얘네들은 일단 이 증거가 무효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회유됐다. 뭐 그 압박에 의한 거다. 강박에 의한 거다. 아니면 제정신이 아닌 거다. 내가 아니라는데. 네. 심지어는 그 정진상 쪽에서도 뭐냐면 유동규 정신감정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동규 미친 거다. 유동규 그 정진상 변호사가 그랬어요. 유동규가 그 정신과 약을 갖다가 먹고 뭐 있는 거니까 감정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까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 거 아닌데 그렇게 이제. 근데 이거 보시면 지금 유동규 씨가 가지고 나온 자료가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못 보여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검찰이 김용의 재판에서 김용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김용에 대한 수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이 증거 조작단을 사실상 만들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를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걸 밝혀낸 거예요. 밝혀낸 거예요. 밝혀낸 거를 그걸 이제 파워포인트로 해가지고 법정에서 쫙 이렇게 하는 거를 당사자 중에 한 명이니까 그 자료를 제공은 했지만 절대 그 자료를 외부 공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공개할 수 없습니다. 공개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들고는 나오셨지만 화면에 보이거나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 검찰이 이미 기자들이 거기서 다 받아썼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검찰이 이야기할 때 그 워드를 전부 다 기자들이 다 받아칩니다. 받아쳐가지고 검찰이 그 당시 했던 말들을 다 받아쳐가지고 4월 11일이라고 써 있네요. 요번 달 4월 11일에 했던 재판 내용인데 그래서 거기서 다 받아치는데
막상 기사화가 안 돼. 기사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음. 이게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그렇다 그러면요, 지금 막 한겨레고 MBC고 난리가 나가지고 네. 여론을 조작하려고 국민의힘이 그랬다. 네. 해갖고 난리가 나고 이런 팀이 꾸려졌다. 범죄단체가 꾸며들고 이재명은 제가 범죄가 행각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하고 이제 난리가 날 텐데 이게 나왔는데 국민의힘도 조용하고요. 이게 아마 타이밍이 선거 바로 다음 날 재판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선거 결과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 재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그러니까 대해서 이 재판이 원래 네. 그러니까 이게 현출되게 이 재판 그러니까 선거 전에 원래 이게 해야 되는데 얘들이 워낙 끄는 바람에 이게 선거 이후에 나온 거예요. 이게 선거 전에 나왔으면요 언론에서 뒤집어졌을 네. 텐데 굉장히 크게 다뤘어요. 저보고도 왜 이걸 이제 말하냐고 선거 끝나고 말하니 저도 몰랐어요. 예, 제가 어떻게 알아 이거를. 김용을 위증교사하거나 김용의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서 팀이 꾸려지고 그 팀이 어떤 식으로 활동했고 단순히 그거 알 수가 없죠 사실. 단순히 김용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음. 이 팀이 만들어진 이유가 이 팀이 스스로 말합니다. 지금부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그날 했기 때문에 원래 기자들이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기자들이 안 하는 겁니다. 지금 1분만 했습니다. 1분만. 네. 어떤 식으로 했냐면 검찰 공격의 방탄복, 응. 김용 위증교사범, 변호사 사무실 취업 뒤 카톡엔 뭐 이렇게라고 해놨는데 그 정도만 했잖아요. 네, 요거예요. 이것만 보면 무슨 말인지 사실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고 네. 그럼 뭐 위증교사범 해가지고 구속된 애들이 뭔짓 했나 보다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구성 이렇게 해놨는데 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사실은 증거조작단인데 네. 이걸 이름을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 얘네들은 항상 말을 뒤집어.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얘네들은 이름을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이딴 식으로 이름을 붙여놓는데 실제로는 하는 일은 네. 증거조작하고 네. 네. 제가 지금부터 네.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얘들이 모인 장소는 어디냐면은 여의도 대하빌딩 네. 708호입니다. 자, 누가 모였는지. 대학 빌딩 그거 많이 모이는 데죠 원래. 예. 네. 자, 여기 누가 모였는지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IQ 70 이상 포레스트 검프보다 IQ만 높으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얘기드리겠습니다. 내용 해가지고요. 네. 모인 쪽이 여기 뭐냐면 조직 준비단 회의 구성. 조직 준비단이라고 자기들이 그래요. 조직을 만드는 준비단. 조직단 회의.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조직이 왜 만들어진지도 다 나옵니다. 네. 이게 지금 대한민국 헌정상 그 거대 190석의 야당이 한 짓입니다. 여러분 이런 짓은 없었어요. 그런데 언론이 잠잠해요. 이건 드러난 내용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상상도 아니고 추측도 아닙니다. 사실 대선 때 현실입니다. 네거티브 대응단 그래가지고 변호사들이 한 10명 모여서 이렇게 팀을 꾸리기는 해요. 항상. 이게 네. 언제부터 일어났냐면요. 2023년 5월 달부터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이재명은 재판이 너무 많으니까 예. 그 팀들이 그냥 상시적으로 몇십 명이 그냥 늘 가동되고 있는 거야. 자, 여기에 자기들이 만든 문서입니다. 네. 자기들이 만든 문서에 이 모임의 목적이 뭐냐면 재판에 포지티브 여론을 형성. 이 재판이라는 건 김용 재판을 얘기하는 거죠. 김용뿐만 아니라 이제 네. 이재명 재판 다 이재명 포함되는 재판 다 겁니다. 포함하는 거죠. 예. 네. 자, 재판. 자신들의 재판에 포지티브한 여론을 형성한다. 그리고 재판 상대 측이면 유동규입니다. 네. 피고인들에 대한 네거티브 이미지 공격을 한다. 유동규 뭐 이제 남욱도 포함되겠죠, 이제. 이거 이제 네. 포함되겠죠? 네. 그래갖고 이미지 공격을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저놈은 검찰하고 딜한 놈. 에이 저놈 말 들을 것도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더 씌우기를 해가지고 사회적 매장을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이 재판 다 끝나도 에이 저런 쓰레기 같은 놈. 이제 이렇게 취급되게. 여기에 가담한 사람이 민주연구원 원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전 이한주 교수. 이 사람은 원래 성남 시절부터의 원년 멤버고 경기도 시절에는 경기연구원 원장을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우종. 여기는 뭐냐면 경기도 멤버입니다. 경기도 멤버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실세들이 지금 다 붙어 있어요, 좀. 경기도 그 다음에 성남 실세, 네. 경기도 실세가 이제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온 그 멤버들이 네. 새로 이제 개입된 멤버들이 이제 붙은 거예요. 누가 들어와 있냐? 이상호 특보, 그 다음에 이제 김홍국, 네.
그다음에 현근택 변호사, 네. 임윤택 변호사, 네. 장용진 기자, 네. 김성수 평론가, 안원구 청장, 이경 아시죠? 이경 뭐 부대변인 하는 그 이경. 부대변인은 이경 그 저기 보복운전. 보복운전. 예, 승질 좀 있어요. 예, 이경. 그다음에 안기령. 네. 이번에 국회의원 도봉에 출마했다가 도봉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경하고 안기령을 그렇게 이재명이 공천 주려고 했던 게 그렇죠. 예.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자, 민모 특보, 박모 씨 뭐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주요 구성원의 총괄은 이한주, 이우정이 하고, 네. 그다음에 전략은 고모 씨가 하고, 법률은 현근택, 이민택이 하고, 언론은 김상호, 장용진이 하고, 조직은 신모 씨, 김모 씨가 한다. 여기 신호철은 이야기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등장하는 분이니까. 신호철. 직능은 성준우. 그다음에 SNS는 박모 씨, 이게 서지현. 네. 여기 구속됐습니다, 서지현이. 예, 구속된 서지현이 SNS 담당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전략, 법률, 언론, 조직, 직능, SNS 담당까지 딱 짜가지고 이게 대표자고 여기서 이제 쭉 늘어나는 거예요. 운영 방향이 딱 나와요. 재판의 환경에 포지티브 여론 형성, 네거티브 이미지 형성에 주력을 한다. 주력까지 나와요. 힘 형성에 주력한다. 예. 그다음에 이 조직을 이제 강화하고 확장성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텔레그램 방, 이들끼리 이야기할 텔레그램 방을 만들어요. 네. 거기에 드래곤2, 용이 방을 만듭니다. 김용이잖아요. 네. 용이 방이라고, 드래곤2. 예, 용이. 김용방이구나. 예, 김용방. 조상호를 구하기 위한 방이네. 예.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조직단 회의 해가지고요. 네. 매주 화요일 11시에 했답니다. 매주 화요일 11시에. 예. 5월 7일이네요. 오후 6시 48분 22초. 요게 이제 작성된 시기가. 예. 5월 7일부터 매주 화요일 11시 해가지고 이 회의를 할 때는 의제가 뭔지, 그 다음에 안건이 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썼더라고요. 그 문서가 다 나온 겁니다. 다 드러났어요. 그 문서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전부 다 나온 거죠. 다 드러났어요. 네. 여기에 가세한 유튜버들이 새날, 그 다음에 진보 유튜버 기자들 쪽에 오늘 저녁에 위건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위건. 그러니까 뭐냐면 김용이 그때 구속됐거든요. 네. 그 구속 기소 부당함에 대해서, 김용이 구속 기소된 것이 부당함에 대해서 언론 플레이 좀 해달라고 연락을 완료했다. 네. 어디에다가 새날이랑 진보 유튜버 기자들 쪽에. 그쪽에다가 예. 그렇게 그다음에 퍼뜨렸다 이거죠 이미. 그리고 각종 커뮤니티 및 단체방, 대변인 입장문 다 돌렸다 이미. 그러니까 각종 커뮤니티는 뭐냐면 이제 뭐 호남 조직 이런 조직 다 있잖아요. 뭐 클리앙이니 뭐니 뭐 쫙 있는 거죠. 예, 다 거기 그 커뮤니티나 그다음에 단체방 있잖아. 자기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능에 얻은 조직에 무슨 방 다 만든다. 카톡방 같은 데 쫙 뿌리는 한 방에 쫙 뿌리면 전국이 다 퍼지는 거예요. 이 대화방, 단체방 이런 것들에 이제 뿌렸다는 얘기입니다. 현근택 변호사가 드래곤을 위하여라는 방을 만들어요. 용이니까 드래곤이에요. 그래서 유동규의 행적을 찾는 게 목적이다. 그리고 자기는 그다음에 이제 돈과 관련된 것이면 더 좋다. 여기에 이제 누가 들어오느냐? 민들레 아시죠? 민들레라고 이게 그 시민 언론사라고 표방해서 만든 건데. 그 민들레요. 예. 누가 만든 거냐? 누가 관련이냐면 유시민. 그래서 거기에 김성진이랑 민들레 김성진. 그다음에 고일석 기자. 그다음에 빨간 아재님이 여기에 이 방에 참석했습니다. 빨간 아재님을 초대합니다. 이거 다 들어온 거예요. 난 빨간 아재가 그렇게 김용 재판이 열심히 와가지고 그 유튜브에서는 헛소리를 해야 되는지 이제 이해가 갔어요. 네. 여기에 지금 네거티브 이미지를 갖다가 주기 위해서 자기들이 작당 모의를 하고 그 의도가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요. 의도가 드러났고 그걸로 인해서 여기에 모인 멤버가 기사를 작성하고 그죠? 이 지침에 따라서 네. 기사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해가지고 막 뿌려대는 거는 이제 언론이 아닌 거죠. 언론이 아닌 거죠. 네, 언론이 아니에요. 그냥. 예, 위법까지 했어요. 저자들은. 그러니까 우파 쪽에서는요. 뭐 말만 좀 잘못해도 폭파돼. 근데 여기서는 조작까지 일어났는데 폭파 안 시키면 미국 본사에다 보낼 겁니다. 미국에 지금 사시는 분들, 재미교포들도 제가 다 드릴 테니까 한국 유튜버가 이걸 이렇게 하고 있다고 오히려 차라리 알리십시오. 내용 중에 그 말이 너무 웃겨요. 우리 비록 조국은 못 구했지만 이재명은 꼭 구합시다. 조국을 뭘 구하고 이재명을 뭘 구해 도대체.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말을 했느냐면요. 네. 아무튼 기왕 이렇게 뭉친 거 뭔가 사이드 현장 취재해가면서 돌파구를 찾아보겠대요. 취재
하면 되지 왜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음. 취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우리가 비록 조국은 먹고 있지만 이재명은 꼭 꺼냅시다. 이 사람들이 기사 쓴 목적이 뭐라고요? 네. 사실이 아니라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거다. 그다음에 김용도 아니라 누구요? 이재명을 궁극적으로는 구하기 위한 거다. 네. 여기 뭐라 그러냐면요. 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국 때는 솔직히 저희 같은 기자들과 협업에 나선 변호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박 선배나 고 선배 아무리 노력해도 검찰이 늘 치고 나가고 우리는 방어하기에 급급했죠. 하지만 이번엔 현근택 변호사님이 계셔서 다를 겁니다. 다를 겁니다. 김용이 또 여기 안에서 회의 내용이 이 건을 적극 언론에 제기하기 바란다 했는데 그 적극 언론에 제기하기 바라는 내용이 뭐냐면 진술 변경. 내가 이제 심경을 이제 변화를 일으켜갖고 사실을 말하기 시작한 시점에 집중적으로 면담이 이루어진 것을 공격하라. 그러니까 면담에서 회유당했다. 유동규를. 회유시키기 위해서 면담했다 이야기예요. 예? 그러면 진짜 면담은 언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김용 구속의 결정적인 증언이 예. 결국 유동규 씨한테서 나온 거죠. 예. 네. 그 김용 거가 딱 나가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요. 본색을 다 드러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 이거였다 이거지.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정진상도 지금 나와 있긴 하지만 구속됐었잖아요. 그것도 유동규 씨 증언이 결정적이었나요? 네네네. 그러니까 김용과 정진상, 그러니까 이재명의 가장 최측근 김용과 정진상 정도 돼야 내 핵심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다 구속됐어요. 그 둘이 구속이 될 수 있었던 예. 건 유동규 씨 증언이 법정에서 인정됐기 때문에 예. 둘이 구속된 거죠. 구속됐고 한 놈은 이미 재판받아서 1심에서 징역 5년형 받아가지고 네. 지금 감옥 가 있고 예. 김용이 5년 받았나요? 예, 5년 받았습니다. 이재명 지금 2심하고 있습니다. 정진상도 지금 사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정진상은 금액이 더 커가지고 네. 정진상은 아마 오래 살 겁니다. 그다음에 제목이 너무 많아요. 네. 지금 성남 FC도 걸려있지 정진상은 네. 대장동 걸려있지 백현동 걸려있지 그다음에 저기 그 위례신도시 걸려있지 다 걸렸죠? 다 걸려있어요. 이재명 바로 앞 문직이라서 그러니까 정진상은 지가 이재명을 마지막 몸빵해야 되는 마지막 멤버라니까. 지금 그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저 4월 11일 저 기사에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은 김용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알리바이를 조작했다라는 저 말이 뭐냐면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조직을 만들어서 조직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한주부터 시작해가지고 현근택 이 새날 빨간 아재 저걸로 인해서 2명이 이미 구속됐고요. 네. 2명이 구속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알리바이 조작에 가담한 사람들 구속이 됐고 지금 제일 밑에 있는 애만 구속된 거예요. 네. 이 윗대가리들은 아직도 활보를 하고 다니고 있어요. 이 범죄자들은 아직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윗대가리는 범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범죄자라고 이야기하면은 허위사실 유포라는 거예요. 힘도 있어요. 제일 밑에 꼬발이 있잖아요. 심부름 하던 애들, 걔들 둘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네. 왜? 직접적으로 가담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꼬발이 2명만 지금 꼴이 난 거고, 이 범죄 조직단은 밑에 있는 꼬발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예? 시킨대로 해야지. 안 그러면 날아가는데. 그 이름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구속된 그 SNS 담당했던 그 두 사람도 이재명을 위해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툭 털어놓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마리오넷들을 내 책에다가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조정을 한다니까. 그리고 그 일을 시켜.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잘못되면 싹둑 잘라버린다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너 입 안 닥치면 이화영 보세요. 이화영도 입을 못 열어요. 무서워서. 이화영도 입 열었다가 저기서 겁주니까 바로 닫아버리잖아. 바로 닫아버리잖아요. 이 정도로 무서운 데들이 쟤들이에요. 유동규도 입녀니까 어떻게 돼? 이제 입녀니까 어떻게 돼요? 이 조직단 만들어가지고 이동규를 갖다가 네거티브 이미지 공격하자. 이런 게 저들입니다. 쟤는 이제 강을 건넜다니까. 그래서 이제 와서 다시 또 신경변화 일으켜서 또 이야기해봤자 법정에서 인정을 못 받아요.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 믿어요 그거를. 예? 왔다 갔다. 제가 입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유동규 꼴 나는 거예요. 바로. 유동규 꼴 난다고요. 바로 적으로 다 간주하고 그냥 공격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지금 그것 때문에 고소당하셨잖아요. 민주당에서 고소당했어요. 피습. 이 피습 관련돼 가지고 이상하다고 문제점 있는 걸 갖다가 제가 방송을 했어요. 유재일 TV에서. 네. 그래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유재일은 또 고소 안 하고 나만 고소를 했어. 제가 안 되는 걸 설명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제가 법을 모르겠어요. 뭐를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감옥 갔던 놈인데.
저는 이대 나온 여자야 뭐 이거 같이. 예, 나는 감옥 갔다 온 남자야. 감옥 갔다 온 남자야. 이제 이제 너무 잘 알아 이제. 진짜 왜 그래? 아이, 진짜. 근데 경찰 가서 하실 얘기가 나는 묵비권을 했습니다. 왜 묵비권을 냈냐? 예. 경찰께서 이 고소인이 음. 고소가 정당하면 알아서 하십시오. 기소라든 말든. 그건 아, 이게 경찰한테 기소해라 이거죠. 기소해라. 그럼 하려면 해라. 법원 가서 뭔가 싸우겠다. 난 법원 가서 싸우죠. 왜냐하면 법원 가서 어. 이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 변호사님들이 이제 힘들어질 거예요. 왜 음. 그러냐면 자료 제출할 게 너무 많아. 음. 자료 제출을 이제 판사님한테 이게 왜냐면 요구를 해야지.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란 말이에요. 음.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내가 그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일부러 일부러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발언했다라는 네. 거를 입증해야 될 거야. 그런데 내가 이거 이야기는 내가 결국은 이제 법정 가서 할게. 이제 나는 이게 허위인가 아닌가부터 밝혀보자 그럴 거야. 네. 판사님한테. 왜? 이거를 허위인지 아닌지를 먼저 해야 내가 허위인지를 알고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가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갖다가 이재명 피스를 갖다가 되돌려가지고 이제 그 시간대부터 해가지고 문제인 것들 있잖아요. 다 끄집어내서 확인할 거고 내가 하나의 빅뉴스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보받은 게 있는데 이재명이 헬기 탄 이유가 여러분 온 국민은 뭘로 알고 있어요? 피습 때문에 그때 헬기 탔다. 응급 네. 헬기 탔다. 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고는 제보가 있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면 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서울대병원을 굳이 가야 되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이재명 입장에선 이재명 입장에서는. 부산대병원에서 사실 여기 조금 좀 찢어진 거는 그냥 해도 돼. 그런데 왜냐하면 다음날 바로 퇴원이니까. 근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제일 이상했던 것도 서울대병원 가서 이거 꿰매고 나서 일주일인가 병원에 있었어요. 뭐가 있었느냐. 이재명이 초기암이 발견됐답니다. 뭐야? 목에 이렇게 갑상선인지 아니면 폐 쪽인지 쪼매난 그 혹이 발견돼. CT 찍으면서 목 CT 찍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찢어져서 부산대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에서 어느 정도 내상이 당연히 CT를 찍거든요. 예, CT 찍죠. CT를 찍어요. 어디까지 어떻게 예. 됐는지를 확인하기 네. 위해서는 이게 그냥 단순히 가지고는 알 수가 없으니까 CT를 찍을 수밖에 네. 없는데 이게 돌려서 찍어야 깊이라든지 뭐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CT를 찍었는데 그 CT에 예.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갑상선인지 폐인지는 명확하지 않은데요. 네. 조그만한 종양이 나왔다. 종양. 근데 그 종양 나온 거를 이재명이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종양이 이제 발견된 거죠. 네. 그래가지고 뭐냐면 헬기 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국민 모든 국민들은 다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헬기를 타고 서울대학교 병원을 간 이유는 이것 때문에 간 거예요. 이게 찢어져서 그래서 이걸 수술하기 위해서 간 게 요거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흉기 피습은 흉폭한 거지만 상처는 작은 거잖아. 네. 수술은 어려울 수 있지만 상처는 작은 거잖아요. 네. 일반 사람이면 다음 날 퇴원합니다. 네. 아니면 당일 날 퇴원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이거 찢어진 거 아니 예. 배현진은 여기 머리 터졌는데 예. 다음날 퇴원했잖아요. 바로. 머리 터져 퇴원해요. 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거기서도 벌떡 일어나갖고 그거 저기 괜찮다고 하면서 동네 외과 가갖고도 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었잖아요. 네. 자 어쨌든 간에 좋아요. 이게 발견돼가지고 만약에 같은 게 이재명도 드러나면 넌 끝난 거야.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온 국민을 죽인 거예요. 아니 근데 만일에 이번 사건 때문에 암이 발견된 거면 초기암이면 온 국민이 난리가 났잖아. 헬기를 왜 탔냐고. 이재명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암을 발견한 거네. 그리고 자기들도 그랬잖아. 네. 서울대병원에 간 이유는 뭐냐면 이게 복잡한 수술을 갔다며. 그리고 무슨 뭐 이 형처가 엄청나서 복잡해가지고 갔다며. 정청래가 정확하게 뭐라 그랬더라? 뭐 잘하는 곳에서 해야 된다. 후유증으로 해서 잘하는 곳에서 해야 된다 그랬어. 이걸로 후유증이 나냐? 외상으로? 잘하는 곳에서 해야 된다. 잘하는 곳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을 부득부득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한 일주일 있다 퇴원했지 그래서? 퇴원을 며칠간 입원했죠? 한 일주일 해보라고. 꽤 오래 입원했어. 말이 안 돼. 이거 조금 찢어진 거 이거 꼬매는 거 같고. 그렇게 안 합니다. 말이 안 돼. 예. 안 합니다. 8일 동안 입원을 했어. 예. 제가 이번에 재판하면서요. 그거 밝혀내겠습니다. 네. 왜? 밝혀질 겁니다. 왜냐면 제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걸 민주당에서 고소했으니까. 당연히 제가 고소했으니까. 그 병적기록 부산대병원 병적기록부 그다음에 서울대병원 병적기록부 다 확인할 겁니다. 모든 이재명 관련된 모든 것을. 양쪽 병원 거를 다 띄면 다 내놓으라고 해서 다 내놓으라고 할 거예요. 다 내놓으라고 해서 판사한테 요청할 거고 부족하면 더 달라고 할 거고 이제 추가로 저기 그 병원도 내가 녹색병원에 가기 전에 갔던 병원도 추가로 한번 보자 할 겁니다. 요청할 겁니다.
지금 다들 너무 충격적인 얘기여가지고 이거 쇼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글쎄요 이거는 뭐 이재명의 진료 기록 차트 CT 사진 이게 나오면 뭐 확인이 확실하게 되겠네요. 종양은요 여러분 급한 게 아니라서 헬기 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양으로 헬기 탔으면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네. 종양은 앰뷸런스도 안 태워줘. 1개월 있다 가도 돼. 네. 1개월 있다 가도 돼. 그게 뭐가 급해가지고 헬기를 타고 가.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이 문건 안에는요. 네. 여러분 뭐가 있냐면요. 아주 이걸 진짜 보여드리고 싶고 다 공개하고 싶어요. 네. 저희도 진짜 이거를 다 공개하고 이게 하나하나 한 장 한 장이 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어. 장난이 아닌데 심지어 그 구속된 2명한테 교육까지 시킵니다. 어떤 교육이요? 검사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하라고. 일문 이따치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예. 저거 다 증거 조작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싹 다 구속시켜야 되는데. 예. 이거 그 꽃말이 있잖아요. 네. 박지민이하고 아까 있던 네. 서은주 네. 여자고 박지민은 남자예요. 지민은 여자 같지만 남자예요. 그 둘이 구속된 거예요? 얘 지금? 둘만 구속됐는데 SNS 얘 좀 걸로. 불쌍한 게 뭐냐면 지 와이프한테 전화를 해. 네. 얘가 와이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네. 얘가 이제 뭐냐면 위장 취업을 하거든. 네. 땡땡 합동법률사무소에 위장 취업을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네. 직원으로 위장 취업을 해요. 왜 위장 취업을 하느냐? 검사가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당신이 이 사람한테 왜 가가지고 그 이야기 했냐? 그렇게 전했냐? 아니면 이거를 왜 전달했냐? 당신이 뭔데? 이러면 저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입니다. 이거 하려고. 그 말이 이제 어디 나오느냐? 얘가 이제 아까 박지민이라는 남자라고 그랬죠? 얘가 이제 장가를 갔나 봐요. 지 아내한테 카톡을 합니다. 그 카톡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크크 변호사 사무실 직원 됨. 크크 키득키득. 그러니까 주소가 예전 거인데 이제 와이프가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들 공격에 나름 방탄복 입음. 이놈의 방탄복은 불량품이야. 불량품이야. 구속됐잖아요. 그래서 구속돼 버렸어. 네. 이 방탄복이 불량품이야. 뚫렸어. 둘만 구속됐어 그래서. 둘만 구속됐어요. 그래갖고 불량품을 입혀가지고 불량품 입혔어. 예. 변호사랑 오신 직원인을 잘못 입혔어. 그래갖고 지기도 와이프한테 그런 거야. 네. 그러니까 검사가 내가 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태클 방지용 이래가지고까지 이야기를 했던 그것까지 다 걸렸어. 다 걸렸어요. 그러니까 구속이 되지. 그래서 구속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변호사 사무실 직원 위장 취업한 게 다 위장 드러난 취업한 거예요. 것까지 드러나서 구속돼 버렸어. 얘들은 위장 취업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 하나 조작할 때 무서워. 위장 취업까지 시키고 아니 검사한테 걸렸을 때 대학교 어떤 때부터 말 위장 하나 취업인데 뭐. 네. 사실 확인서도 가짜로 날조 있었습니다. 네. 사실 확인서. 그리고 얘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죄의식이 없어요. 전공하고 보자. 지들이 독립군이야? 이재명 대통령만 만들면 우리 모든 게 다 용서받고 그러니까, 다 이 모든 고생이 전부 우리가 이 보상받는다. 노력한 것을 다 보상받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고생해서 수고했어. 이거 이제 조작해갖고 유동규를 갖다가 이제 완전히 사회적 쓰레기 매장 막 이런 거 만들어갖고 이제 병신 만들어놓고 이제 막 재판도 이제 지들 마음대로 이기고 와 만세 만세 불러가면서 자기들은 이제 좋아하고 유동규 인생이 망가지든 말든 남의 인생은 어떻게 되든 이화영의 인생이 어떻게 되든 김문기가 자살을 하든 비서실장이 자살을 하든 저 새끼들은